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상실감을 느끼세요? 신뢰를 잃었을 때,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을 때, 시간을 잃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잃을 때, 돈을 잃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태도, 우리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하고 있으면 사람을 잃게 되는지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런 인간관계 태도, 사람을 잃는다 라는 주제로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런 태도, 사람 뒤통수를 치는 태도가 사람을 잃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전부 다 공감하시죠? 뒤통수 맞는 적 많으세요? 어쩌다가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별히 뭐 처음부터 친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는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예전에 유튜브 해킹 당했는데, 유튜브 해킹 당하고 나서 나 뒤통수 맞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그런 해코지 당하고 해를 당했을 때는 뒤통수 맞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뒤통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친한 사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느끼거나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럴 때 이제 뒤통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뒤통수를 남을 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산이잖아요. 자산인데 그 사람 뒤통수를 딱 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잃겠어라고 작정하지 않고선 뒤통수를 칠 수 없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뒤통수 쳐도 저 사람을 잃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남의 뒤통수 쳐놓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거죠. 정말 팀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뼈가 가루가 되도록 피가 주스가 되도록 이 회사에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팀장님은 저의 정말 진정한 멘토십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부하 직원이 아주 선배를 따르고 리더를 따르고 이래서 정말 네 거라 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정말 우리는 전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몇 년을 잘 지냈는데, 어느 하루 갑자기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던 그런 부하 직원이 갑자기 이제 이직을 한 거예요.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리고 후임도 제대로 뽑아놓지 않았는데, 그 일을 지금 그 리더가 다 뒤집어 쓰게 그냥 나몰라라 냅도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이런 걸 바로 뒤통수 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부동산 이런 거 하는 친구가 급매물이 어디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판교나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수서나 어디에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그거를 내가 빨리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요새 정신이 없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그래 얼른 사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서 자기 다른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굉장히 좋은 급매물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알아보고 빨리 사, 지금 내 친구가 살려고 준비하고 있대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정보를 흘려서 다른 사람이 사게 하는 거. 정말 뒤통수 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해외 연수를 이제 내가 가기로 했는데, 김 과장이에요. 김 과장이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김 대리한테, 평소에 친한 김 대리한테 내가 이제 해외 연수 내가 이번에 이제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막 좋아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김 대리가 선배님, 과장님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잘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직장 상사, 부장이나 임원한테 가서 이번에 자기가 그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 이유를 피력하고, 그다음 평소에 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끈끈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김 과장 말고 김 대리를 가게 되는 경우, 이러면 김 과장, 김 대리한테 굉장히 뒤통수 맞는, 그런 어이없이 뒤통수 맞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잃어도 돼, 저 사람을 잃지도 않을 거야, 내가 말만 잘하면. 그런데 나는 내 이익을 챙기는 거야 라는, 내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그 사람만 잃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그 외에 주변의 사람들, 김 대리는 그런 인간이야,
저렇게 남의 뒤통수, 선배 뒤통수 치는 인간이야. 라든지, 아까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린 그렇게 이직을 해버린, 그러니까 내가 그 전 직장에 있는 어떤 마무리 제대로 안 해놓고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는 사실 업계가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고 왔대. 업계에서 다 소문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취하려는 어떤 이익은 요만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인 그 내가 뒤통수 친 사람, 그 사람도 잃고, 포인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제 명망이 떨어지고 나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결국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런 동료, 그런 친구,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뒤통수 맞은 친구는 저 친구가 글쎄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뒤통수 치는 사람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의 이익을,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결국 장기전으로 보면 사람을 잃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는 사람 결국 손해보는 거고, 사람을 잃는 제일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아직도 그 위아래 분명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잃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이런 쪽에 그 2등, 두 번째로 탁 떠오르는 그런 조건은 아닌데요. 이제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위아래를 굉장히 분명히 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위아래를 분명히 해야 될 사람들, 난 위아래가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될 사람들은 아랫사람이지 윗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랫사람, 윗사람 나누는 건 나이를 구분해서 일단 그렇게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제 만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막 묻는 사람들. 요새 그 나이 묻는 거 굉장히 실례고요. 그리고 그럼 학교 몇 학번이지? 이제 이걸로 이제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몇 학번이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기지? 막 이제 학교, 이제 회사, 전 직장 어디에서, 나 거기 있었는데 몇 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지금 위아래 이제 구분하고 이제 서열 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이나 그런 말투, 마음의 그 습관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안 통하는 거고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몇 살이에요? 몇 학번이지? 몇 기지?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상대방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말 군대 문화, 이런 게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는 몇 기입니다. 저는 몇 학번입니다. 저는 몇 년생입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신 동생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래서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이렇게 사고방식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은근히 이제 말 놓고 이제 은근히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그런 권위주의, 이런 거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자잘한 일, 이런 거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겠니? 이 나이에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요즘 트렌드랑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50이 다 돼서 말이야, 내가 60이 다 돼서 말이야, 그거 정말 자랑 아니고요.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내가 40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랑 아니고 그거 내세우는 거 요즘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아래 나누는 거는 내가 아랫사람일 때, 그럴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윗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어떤 그런 인생의 품격을 위해서 나이 든 사람, 나보다 선배, 깍듯하게 이렇게 모시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는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 내가 나이 많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 자 서열 정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고 사람을 곁에 붙여두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꼭 어떻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거지 이런 거, 그런 어디 이제 모였을 때 그 워크숍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신입들, 어린 친구들이 당연히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윗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고 앉아있고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요즘 리더들은 같이 나눠서 그러면 이제 우리 팀장들이 설거지하고 이렇게 치울 테니까 자 여러분 신입사원들은 지금 어떤 거 그냥 다른 거 그런 걸 해 라든지 이런 허드렛 일은 원래 윗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농담을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 윗사람들의 어떤 그런 습관이고 그런 위트고 유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뭐 허접한 거는 우리가 해야지, 팀장이 해야지, 부장이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어떤 리더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위가 그런 허드렛 일을 막 이렇게 안 하는 게 권위가 아니라 그런 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더 해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그건 부장님이 하세요 뭐 이러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런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그런 품격 있는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이제 직급이나 나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 독이 되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위아래 분명히 하는 게 나이가 아니고 직급도 아니고 갑이냐 을이냐에 대해서 위아래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이제 그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마인드가 갑질인 마인드가 있어요. 유통업체나 아니면 또 무슨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뭐 하청을 주거나 어떤 용역 회사를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경비 용역, 청소 용역,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뭐 디자인 용역도 있고 그런 이제 용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나는 일을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 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굉장히 하대하거나 마음으로 나는 갑 너는 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 담당자를 맡았을 때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 하청업체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에 막 사장 머리 하얀 막 머리 벗겨지고 머리 하얀 사장이 와서 아우 대리님 아우 주임님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렇게 해서 막 저희가 너무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그 하청업자들은 그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막 이제 막 입에 발린 말 그다음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김 대리님은 너무 스마트하셔서 너무 진짜 그렇게 막 이렇게 지혜로워서 뭐 이런 거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돼요. 이런 거 다 그냥 빈말이에요. 빈말. 그걸 듣고 내가 정말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막 나이 50 넘어서도 나에게 막 고개 숙이고 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서 난 정말 너무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20대, 30대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컨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더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지 결코 나 자체를 칭찬하거나 높여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거 막 젊은 꼰대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갑질하면 정말 대책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용역업체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진짜 여기서 갑질하고 권위를 내세웠다가는 정말 사람을 다 잃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들을 이제 대하는 어떤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마음, 애티튜드 이게 결국 나를 길게 봐서 굉장히 성공하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칭찬받고 이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번에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점점 더 그들을 함부로 하고 내가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거는 나를 점점 망가뜨리는 일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힘없어진 사람한테 태도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잃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보시죠. 왜 사업이 망했어. 회사에서 이제 퇴직했어. 계약 관계 끝났어. 직장 상하 관계 끝났어.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갔으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거나 아니면 정말 딴 사람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잃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딱 그 사람만 잃으면 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을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잃게 되는 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 이제 아는 지인
지인이 이제 한참 어린 지인이 유통업체에서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판매사원이 나가면서 그 친구가 대리인데 그 판매사원들이 있잖아요. 유통업체는. 근데 막 대리님 만약에 이제 홍길동이라고 시작해요. 홍 대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지세요.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잘 지냈던 그런 이제 판매사원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 이제 들어와 있던 이제 업체 중에. 그런데 나가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서 딱 하는 말이 홍 대리님 이러면서 막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동안. 그런데 홍 대리님한테 이름이 홍길동인데 이제 나가면서 홍길동 씨 수고해 이러고 나갔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와서 완전히 너무 당황했다. 본인이 자기는 자기대로 친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런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늘 표하고 신뢰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당신이랑 이해관계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맺음을 하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결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 남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 또 뭘까요? 이것도 실화인데요. 이제 건물주, 저 아는 그 건물주가 있으신데, 거기 임대를, 패스트푸드점인지 임대를 하는 이제 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영업을 한 5년 정도 했었대요. 그런데 정말 때마다 존경합니다. 건물주잖아요. 진짜. 건물주. 막 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 때마다 와서 뭐 조언도 이제 청하고 때마다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인사하고 대단히 싹싹하게 정말 막내 동생처럼 너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싹싹해? 패스트푸드점이 잘 됐었나 봐요. 근데 너무 싹싹하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정말 딱 5년 지나고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이제 털고 나가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갔대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걸까 그동안 그 사람한테? 라고 막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상처 입었어요. 그분은 또 그런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이제 이해가 끝났으니까 당신 더 이상 볼 일 없어. 그렇다면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마무리 유종의 미 이런 것도 없이 마무리도 없이 이제 가버리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부장님이 저희 인생 멘토이십니다. 막 난리 치고 막 사적인 일에도 막 이런 개인적인 일에도 막 발벗고 나서서 막 돕고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 난리치던 직원이 정작 그 부장님이 퇴사하고 나서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연락 한 번 안 하는 이제 이런 직원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직원도 사실 그렇게 주변에 사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와는 관계없는 전에 있던 부장이 뭐 나한테 더 이상 무슨 도움을 주리. 뭐 내가 연락할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사업이 이제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막 빌빌대고 있는 이제 동창이 이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고 좀 뭐 차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이제 온 걸 아니까 나한테 뭐 별 좋은 소리 할 게 없으니까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이러고 이제 문전박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 수준인 거죠. 인생 수준. 우리는 누구나 나의 어떤 인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소에는 친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와서 밥을 먹자고 하는 그런 친구는 이 친구가 너무 잘못해서 이제 내가 뭐 딴 걸 도와주면 이제 밥이라도 따뜻한 거 한 끼 사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 친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밥을 먹지 않았지만 정말 그 친구가 실패해서 나에게 왔을 때는 나는 밥을 사줄 거야.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 레벨. 평소에는 친했는데 망해갖고 온 친구한테 나 바빠서 지금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 레벨. 인생 레벨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 레벨은 어떤 걸까? 내가 정말 그만둔 직장 상사한테 꼬박꼬박 연락하고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고 이러는 사람인가? 그럼 나의 인생 수준은 굉장히 좀 좋은 거고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라고 하면 내 인생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를 딱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없어진 사람한테 태도 달라진 사람은 사람이 잃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의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달라지는, 같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인생 수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면 에너지 뱀파이어들도 주변 사람을 잃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스타벅스에 제가 원고 쓰다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훔쳐 들었는데요. 막 이제 여자들끼리 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하고 도대체 밥을 못 먹겠다. 그 시부모님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무슨 생일인가 이래서 갔는데 그 시부모님이 반찬이 짜다, 싱겁다, 뭐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당을 타박을, 음식을 뭐 다 타박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그 집 너무 비싸다. 그 돈이면 집에서 먹으면 뭘 얼마를 먹을 수가 있는데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면 그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잃는 거예요. 며느리가 두 번 와서 어머니 식사하실까요? 라고 두 번 말할 걸 한 번밖에 얘기 안 하겠죠. 세 번 말할 거 한 번밖에 얘기 안 하겠죠.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한테만 그럴까요? 딴 사람한테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은 이제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불평, 뭐 불만, 막 남들에 대한 험담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요. 내 기운 빼는 사람들. 내 기운 빼면 당연히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내 기운 빼는 사람하고 왜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들도 굉장히 남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람을 잃게 되는, 사람이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난 손해는 절대 안 봐. 나는 오히려 사람을 이용했지 절대 손해 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안면 몰수용들. 왜 만나면 이제 뭐 보험 얘기하거나 내 동생이 보험하는데 그거 좀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막 다단계도 많잖아요. 다단계. 요새는 뭐 그런 불법 다단계 말고 좋은 다단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그 막 물건을 막 사게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차 한 잔, 이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1,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갖고 항상 더치페이. 많이 모였으면 이제 그게 편하죠. 그런데 막 2명, 3명 모였으면, 커피 내가 살게. 내가 밥 살게. 기쁜 마음으로 밥 사지 않고, 나 절대 그런 거 손해보지 않을 거야. 딱 나눌 거야. 이렇게 하면 뭐하러 친구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결코 남한테 절대로 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몸에 힘을 딱 준 이런 스타일들.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반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항상.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을 붙여도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또 부탁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경우.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부탁도 아닌데, 나는 그런 거는 못해. 라고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하고. 나는, 뭐, 이익을 상대방으로 취하면 취했지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야. 라는 태도가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 태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을 잃게 되는 인간 태도이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태도들을 이제 많이 고치면 나는 주변에 사람을 잃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러 사례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놓치고 계시고 있는 사례를 탁 캐치하셔서 좋은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